둘이 앞에 야구 취재사 하셨군요.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순위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 뒤 또 이런 순위표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선두부터 7위까지의 승차는 이제 6경기. 8위 NC도 8.5경기 차예요, 선두와. 요건 비슷한데 일주일 전에 약간 7강 느낌이었거든요. 바닥바닥 붙어있는. 근데 지금은 약간 3강 느낌? 1위 하나와 2위 LG 사이의 승차가 한 경기 차고요. 3위 롯데까지도 2경기 차밖에 나지 않아요. 예. 하나, LG, 롯데가 쫙 붙어있는. 롯데가 지금 선두도 사정권에 든 승차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용규 기자 가만히 보면은 네. 몇 강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일주일마다 하다 보니까 요 하나 짚어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강이든 7강이든 네. 한 주 흐름 따라 순위가 요동칠 수 있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제가 어제 잠실도 다녀왔어요. 네. 예, 그런데 감독들이 경기를 풀어가는 요즘에 그 접근법 이런 네. 걸 좀 들여다보면요. 승부수를 던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모습이 여러 장면에서 보여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살얼음이군요. 7월 10일까지 전반기가 이어지는데 네. 팀당 15경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승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 잡을 수 있는 경기 잡겠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마라톤이랑 많이 비유를 하는데 네. 어느 지점에 가면은 사실은 조금씩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룹이 쭉 주변에 갈리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네. 명이 남아야 돼. 지금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선두 그룹에. 네, 그래서 숨소리를 들으면서 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이제는 좀 밟아야겠다. 스퍼트를 출력을 조금씩 내기 올려야겠다. 시작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좀 받아요. 롯데가 사실 부상 선수도 늘고 마운드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조금 밀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으면서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롯데가 승패 마진이 플러스 10개예요. 혹시 막 쭉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는데. 사실 삼성 지난 주말에 만났고 그 전에는 하나를 만났죠. 그렇죠. 큰 고비였어요. 다들 그렇게 예상했죠. 예, 그래서 선발 매치업도 그렇고 경기에 막상 들어갔을 때 그 경기 초반 흐름도 불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먼저 점수를 주고 예, 시작한다든가. 4승 1패를 했어요.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1승 4패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승률을 올렸다. 근데 롯데가 올 시즌 전반적으로 역대급으로 가성비 높은 승률을 올리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가성비 높다 그러면 롯데가 뭐 실력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기본적인 성적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스탯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타 스탯이 있죠. 예.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어려운 숫자들인데 그 승패, 순위 표현이 이제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투타 공백이 6월 들어서 롯데가 굉장히 컸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았어요. 예, 위기였죠. 네. 6월 성적은 10승 7패 3위.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좋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팀 월간 그 OPS 네. 0.743으로 6위입니다. 타율은 조금 높은데 OPS로 합쳐보면 6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팀 타격의 팀인데 네. OPS가 6위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한 거죠. 그리고 월간 팀 평균 자책이 4.53으로 8위예요. 9위에서 8위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간 성적은 3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재료를 갖고 더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때 딱 필요만큼 이기고 지는 경기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지는 패턴이 이루어지면 이런 걸로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올 시즌 롯데는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상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팀 전력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안 보이던 얼굴, 그동안 잘 몰랐던 감춰져 있던 얼굴들이 1군에 올라와서 정말 맹활약을 해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 경기가 압권이었죠. 하나 선발이 엄상백, 네. 롯데는 유망주 그룹의 자완 홍민기였죠. 홍민기. 누가 봐도 7대 3에서 8대 2로 하나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포수까지 신인 네. 박재엽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 경기가 롯데 쪽으로 흘러가면서 전체 시리즈가 바뀌죠, 흐름이. 그렇죠. 지금 한화의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게 이후 예.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사실은 롯데가 와이스하고 데이비슨이 그 선발로 맞붙었던 화요일 경기를 내주면서 네.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와 3연전 100매치였잖아요. 그렇죠. 수입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선발 매치업이 조금 밀렸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위닝으로 마무리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주말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고요. 예. 근데 올 시즌 롯데가 세월이 고비 때마다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시즌 개막 그 시점에서는 전민재라는 그렇죠. 영웅이 올라왔죠. 네. 진짜 거인이 새로운 거인이. 근데 롯데 현장이나 프런트에서 아마 이런 그림으로 시즌이 흘러갈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전민재가 이 정도로 활약해 줄 거라고 네. 예상하기 좀 어렵죠, 사실. 사실 시즌 전에 네. 두산하고 2대3 트레이드를 했죠. 그렇죠. 화제였죠. 그때 김민석, 추재현, 네. 최우인 선수를 롯데가 내주고 정철원 선수와 전민재 선수를 영입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그 트레이드 뭐 후일담이지만 트레이드가 진행될 때 분위기는 롯데는 무조건 정철원 선수를 데려오려고 그게 메인이죠. 네. 하고 전민재 선수는 후순위 중에 후순위였다고 해요. 카드를 이제 맞추는 카드를 과정에서. 맞추다 보니까 전민재가 된 건데 전민재 선수가 이렇게 대박을 터뜨릴 줄은 사실은 두산 쪽에서도 예상을 해서 안 좋겠죠. 예. 아니 근데 전민재는 두산 시절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모자랐다고 예. 판단을 받은 거예요? 뭐 고루고루 갖추긴 했는데 네. 두산 있을 때 평가는 네. 유격수로 하기에는 뭔가 그 유격수가 타구의 성질이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오잖아요. 복잡하죠, 정말. 앞쪽으로 오는 것도 강한 타구도 오기도 네. 하고 등등 하는데 그 바운드를 맞춰서 과감히 전진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수비에 안정감은 있지만 좀 예. 더 적극적으로 예. 들어가는 타이밍. 주저하면서 조금 물러나다가 뭐 그 아웃 타이밍을 세이 타임으로 바꿔주는 실수하지 이런 경향도 않으려고. 있고요. 예. 근데 롯데 이적 뒤에 이 대목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해요. 아마 김민호 수비 코치가 데리고 엄청 시킨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수비가 된다, 불안감이 없어진다, 타격에서도 자기 갖고 있던 잠재력을 뿜어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롯데가 뜨끈뜨끈해요. 지금 근데 롯데가 지금 뭐 팬들이 열광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전민재 선수 말고도 그 이후에 지금 약간 부상에서 곧 돌아올 예정이지만 네. 장두정 선수 튀어나왔죠.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포수 뭐 박재엽 선수도 극적인 홈런 쳤죠. 한태양 선수 잘해주고 있죠. 정말 그동안 사실 이런 선수들이 있었나 싶은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 제가 롯데 관련한 이제 분위기를 살펴보다가 롯데 팬 블로그에서 봤는데 롯데 야구는 좀비 야구다.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롯데 팬이 운영하신 거 봤는데 좀비하고 지금 롯데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세인트루이스가 가을 좀비라는 그렇죠. 별명을 얻었었거든요. 와일드카드로 어렵게 가을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승승장구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지지 않는 야구. 진짜 징글징글한 예. 가을 좀비. 게다가 비슷하게 샌프란시스코도 2010년대 초반 뭐 짝수회 우승하면서 그때 가을 좀비를 본딴 가을 바퀴벌레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밟아도 죽지 않는다. 굉장히 아메리칸 정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지금 롯데가 정말 위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예. 좀비 야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세인트루이스와 샌프란시스코가 그때 일종의 뭐 좀비나 바퀴벌레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끈질긴 야구를 할 때의 배경을 보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딱 중간급, 중고참급의 선수들이 중심을 투타 밸런 주요 포지션에서 딱 잡아주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끈끈함이 있었는데 이 사실 세인트루이스도 뭐 잘 아시는 몰리나 선수, 예, 그렇죠. 야디에르 몰리나 예. 오승환과 호흡을 맞췄던 저희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죠.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 아담 웨인라이트라는 투수도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도 헌터 펜스라는 든든한 중심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팀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는 역할을 하는데 롯데도 지금 그게 되는 것 같다. 젊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잘할 수 있는 데는 팀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인데 지금 전준호, 정훈, 김민성 이런 뭐 전준호는 물론 잘 쳐주기까지 하지만 예. 이런 선수들이 필요할 때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고 팀이 전체적으로 좀 붕 떠 있는 걸 젊은 선수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잘해주는 게 이게 롯데의 지금 힘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팀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선수들 중에 경기 후반에 약간 내려놓는 분위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역전승이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예. 버틴다. 예. 요런 분위기가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뭐 고참들이 적재적소에서 굉장히 자기 목 그리고 필요한 움직임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사실은 지난 토요일 경기였나요? 예. 정훈 선수가 예. 짜릿한 홈런을 치고 승부의 세기를 막는 예. 홈런을 치고 나서 김태형 감독의 엉덩이를 그냥 찰싹 예. 때리는 장면이 그 장면 보면 롯데 팬들 되게 즐거우실 것 같은데 정훈 선수가 홈런을 치면 김태형 감독이 이제 원래
손 맞이해 주잖아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 일부러 쓱 돌아서서 모른 척을 해요. 그랬더니 그냥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김태형 감독이 다음날 아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차하면 커튼 들어가겠다. 그럼 뭐 강한 모습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아니겠습니까? 튼동 아니라 엉동됐다. 엉동. 이런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날 정우 선수가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가는 선수가 주전이다. 따로 주전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정훈이 주는 이런 메시지가 정말 확실하게 팀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들이 선수들 그 내용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사실 이제 전준우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팀 내부의 고위 관계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지난 FA 시장 때 작년이죠. 그 전준우를 잡고 안치홍을 내보내잖아요. 안치홍 선수가 하나로 이적하죠. 그렇죠. 그때 분위기는 사실 당연히 안치홍 잡고 전준우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야구의 전체 평가가 많았거든요. 포지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수비가 조금 이제 약한 측면도 있고 타격 성적도 안치홍이 커리어상으로 좀 높으니까 그런 점이 고려가 됐는데 결국은 전준우가 팀 주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전준우 계약과 둘러싼 평가들이 있었는데 결국 전준우의 야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롯데라는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묵묵한 리더십 요것들이 전준우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지금은 전준우가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력적 요소가 되고 있다. 어쨌든 롯데가 굉장히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야구단이 뭐 감독 한 명, 단장 한 명, 뭐 10개 구단 시스템이 대동소이해요. 사실 그렇죠. 구조는. 예, 그런데 지금 롯데를 보면은 그 무게 중심이랄까요? 뭔가 축이 김태형 감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팀 외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어떤 관계자는 김태형 감독이 롯데라는 팀을 장악한 것 같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장악한다는 거는 뭐 나쁜 의미의 장악이 아니고요. 뭔가 한쪽 방향성을 갖고 선수들하고 스태프로 움직이게끔 지금 길을 만들었다. 궤도에 올려놨다. 이런 평가 같아요. 근데 그게 방향이 틀리면은 굉장히 팀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아까 이용균 기자가 좀 얘기를 했지만 고참들이 지금 코칭 스태프와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이 롯데 내부에서 충돌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충돌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참과 선수들 사이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고참들과 감독 사이가 조금 삐끗나기도 하고 그러면 팀 분위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보기에도 김태형 감독이 팀을 장악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전체 분위기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참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 맞아요. 이거는 과거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많이 비슷해졌죠. 예, 그때도 몇몇 선수가 주도적으로 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감독의 뜻을 읽고 알아서 움직인 거거든요. 예. 아, 저희 그 국도 그게 필요한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부도 뭐 얼마 전 대선이 있었지만 정당도 굉장히 구조가 좀 그 각양각색으로 다르잖아요. 당 대표에 힘이 실리는 곳도 있고 반대로 개파색이 짙은 곳도 있고요. 개파 얘기를 사실 구단 시스템에 좀 뭐 덧대어 하는 거는 좀 틀린 얘기죠.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 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시스템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롯데가 뭐 흔히 하는 뭐 감독을 위한 팀은 아니죠. 그렇죠. 적절히 밸런스를 잘 잡고 있죠. 근데 구단 차원에서도 변화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상적인 구단 시스템이 1군 현장에서의 경기 운영을 1군 매니저, 감독이 딱 끌고 가고 그리고 프런트가 그 뒷단에서 전력을 유지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을 채워주는 어떤 퓨처스 리그 이하의 움직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롯데가 이렇게 새로 2군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잘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구단 내부에 물었거든요. 이제 박준혁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박준혁 단장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당연히 1군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1군 감독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준다. 잘하는 선수를 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는데 구단 내부 시스템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 수비 강화 전지훈련.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막 우통 다 벗고 막
이런 훈련하는 거. 그게 그냥 단순 퍼포먼스는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 그 롯데의 캠프가 약간 이원화된 측면이 있었대요. 1군 캠프가 전주훈련을 가고 2군 캠프는 대부분 상동에서 예. 그냥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어떤 2군의 어떤 그 기회라든가 인센티브 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번에는 그 일본 수비 강화 전지훈련 요거 이제 2군 선수들이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해외 전지훈련 기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1, 2군이 함께 훈련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동에서만 하지 않고 각종 뭐 그 여러분 기사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막 드라이브 라인도 가고 일본 지바 합동 훈련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보내면서 기회를 넓히고 접촉면을 넓히고 자꾸 이제 2군에 갇혀 있으면 난 안 되는 건가? 기회 안 주어주나? 이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실제로는 아카데미도 많이 보낸대요. 아카데미요. 네. 거기도 많이 보내서 1대1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놓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1군에서 기회가 왔을 때 김태형 감독 체제하에서 기회를 확 잡으려고 예.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모이는 것 같다. 예. 최근에 김태형 감독 인터뷰 보니까 2군 선수 1군 올릴 때 최우선은 수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것도 그 수비 강화 전지 훈련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수비를 맞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는 나에게 예. 아주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디테일이 강해지는 거고 네. 과거에 지금은 그 두산이 조금 허술해졌지만 선수들 사이에 수비 안 되면 1군 못 간다는 생각이 그냥 머리에 박여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그 분위기랑 그런 의식이 지금 롯데 선수들 사이에 조금 스며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롯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력 요인 중에 하나가 간보아 아니겠습니까? 간보아. 예, 맞습니다. 이게 간보아 선수 대단해요. 네. 제가 어제 잠실 가서 네네. LG 영역 감독 인터뷰 시간에 뭐 바짝 붙어서 아이 컨택도 해가면서 네. 대화를 했는데요. 그 이런저런 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크게 보인 건 이런 코멘트를 이제 하더라고요. 지금 상위권까지 중위권이 이어지면서 붙어 있는데 7등까지 바짝 붙어 있죠. 외국인 투수 둘 원투펀치 역할이랑 거기에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수들이 잘하는 팀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예, 근데 향후 관건이 될 거라는 뉘앙스였어요. 근데 올 시즌 외국인 투수만 놓고 보면은 한화가 대박이죠. 그렇죠. 예, 폰세와 와이스.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런데 6월 이후로는 롯데 간보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보아 선수 첫 그 데뷔전이 5월 27일 네. 삼성전이었는데 유명하죠. 그래서 그렇죠. 세트 포지션에서 그 인사하는 동작으로 3중도로 허용하고 봉변당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고개 들고 인사 안 하는 약간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팀 내에서 등판할 때마다 감사 인사를 받고 있다 그래요. 아주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인사하면 안 되죠. 인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보아 예. 장점 원래 이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예. KBO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이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장점들이 점점 더 이제 효과를 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선수가 6월 4경기에 네. 4승의 평균 자책 1.40이에요. 환상적인 피칭을 하고 있는데 좌타 피안타율이 이제 1할 8푼 1이 좋습니다. 그런데 44타수 8안타거든요. 네. 그런데 8안타가 모두 단타예요. 내야안타 포함해서. 정타로 맞은 것도 별로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네. 다른 구단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즘 뭐 여러 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선수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간보아의 이름이 자주 나와요. 물론 제가 자주 꺼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간보아 등판하는 날에는요. 상대 팀에 벌써 라인업에 많이 그 변화가 나타나요 이미. 가능하면 좌타자를 빼고 예. 우타자를 넣으려고 하겠죠. 이런 팀 롯데가 다른 외인 투수 데이비슨이 시즌 초반에는 좋다가 지금 조금 부진하긴 하죠. 네.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면은 롯데 외인 듀오도 하나 외인 듀오 못지않은 뭔가 그 파괴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영학 감독도 지금 뭐 외인 투수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런저런 좀 다른 구단도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 외국인 투수도 바뀌었잖아요. 가라비토. 네. 네. 등등한 중위권부터 상위권까지 판도가 외국인 투수 둘의 영향력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사실 LG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 폰세 맛이 좋고 예. 롯데도 간부하고 확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2등이 있는 LG가 예. 기대보다는 조금 치리노스 예. 에란데스가 모자란지 예. 않은가. 연경혁 감독이 뭐 그런 얘기를 꺼낸 게 뭐 그 소속팀 선수를 직접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하기 힘들잖아요. 돌려서 좀 이렇게 본발을 좀 뭐 촉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외인들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예. 거였겠죠. 그 에이스 치리노스 네. 6월 들어서 3경기에 1승 평균 자책 5.19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WHIP가요 1.85나 돼요. 얼마나 힘든 경기를 했냐. 뭐 이닝당 평균 뭐 2명에 가까운 주자를 내보낸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4경기에 1승 1패 평균 자책이 5.06. 둘 다 5점대예요. 예, WHIP가 1.44. 근데 또 솔직히 주춤하고 기대와는 좀 동떨어져 있죠. 네. 6월만 제가 비교해볼게요. 다른 외인 투수랑. 네. 근데 사실 비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예, 본인이 좀 모르는 걸로 하고 좀 말씀드리면은 네. 폰세는 WHIP가 6월에 0.75입니다. 어휴. 예. 그러니까 뭐 9이닝을 다 던져도 뭐 주자를 1이닝 2이닝에 한 명 정도?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간보아도 폰세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WHIP가 0.97이에요. 예. 그야말로 선발 투수로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의 스탯을 지금 찍고 있다 이렇게 이 보는 정도면 거죠. 그냥 마무리 써도 돼요. 예, 그러니까 네. 연경혁 감독이 그 이번 주부터 출력을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악셀 밟나요? 예, 네. 밟을 것 같은데 가속 페달을요. 근데 그 주중에 함덕주 선수가 합류하는데 함덕주 선수가 뭐 부상이나 상무 갔던 그 불펜 요원들이 하나씩 돌아왔는데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그 불펜 세팅은 완료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영혁 감독이 개막 이후에 불펜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일요일에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광고는 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펜 다 채웠다. 예. 그리고 사실 국내 선발은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송승기. 예. 5선발 송승기가 네. 보통 그 신인급 선수들은 조금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름 요맘때면은 되면은. 떨어질 뻔한데. 예. 근데 점점 좋아져요. 이 선수가 제구 그리고 변화구 구정 능력 뭐 구속 등등 거의 다 갖춘 선수인데 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6월 들어서 4경기예요. 3승 1패 평균 자책 1.93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여기 이제 손주영 선수 조금 뭐 조정 기간 거쳤지만 올라와 있죠. 네. 뭐 임창규 선수도 조금 이제 피로 회복 기간을 좀 네, 거치고 네, 네. 있지만 뭐 워낙 또 뭐 타자를 읽으면서 잘 던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 선발 3인만 놓고 보면은 경쟁력이 꽤 있습니다. 다른 팀 외인하고 붙여도 크게 안 밀리잖아요. 예, 그리고 네. 대체 카드로 최채흥 선수가 삼성에서 뭐 이적한 뒤에 네. 쏠쏠히 자기 역할 네,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 LG는 외인 둘이 자녀 시즌에 얼마나 해주느냐가 최종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가 그거 아니었어요? 네, 그 네. 켈리랑 네. 엔스랑 막 둘 중에 한 명은 떠난다. 막 예, 이런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서바이벌 거의 체제였죠. 네네. 예, 그래서 영현혁 감독이 뭐 공식 인터뷰에서 둘 중에 하나는 바꿀 거라고 뭐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도 좀 취재를 해서 네. 누가 먼저 나갈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닌가요? 아직 그런 내용까지 뭐 밝혀서 가는 흐름은 아니지만 네. 저는 그 올스타 휴식기까지 본 다음에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둘 중에 조금 처진다, 네. 회복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 명은 교체하지 않을까. 뭐 이게 무슨 뭐 정들었다고 같이 가는 게 외국인 선수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폰세, 와이스, 감보아 모두 다 9위형 투수들이잖아요. 예. 힘으로만 누르는. 맞습니다. 반면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는 경기 보셔서 LG 팬들 잘 아시겠지만 뭔가 좀 재고로 승부하는 쪽에 네.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리그 트렌드를 따라서 9위형 투수를 하나 영입하는 게 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뭐 영경혁 감독의 분석도 그래요. 치리노스를 두고는요. 치리노스가 뭐 싱커 유형의 구종하고 뭐 슬라이더에서 낮게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탄착점이 굉장히 올라왔대요. 그래서 맞기 시작했는데 결국 가을 야구 가면은 네. 9위형 투수들이 빛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도 마무리도 썼던 예. 거잖아요. 근데 에르난데스가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오히려 그냥 지금 여름에 힘을 못 쓰고 가을에 경기력이 좋으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고우석은 좀 어렵겠죠? 고우석 선수는요. 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릴 것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 미국의 시즌 마지막까지 좀 잔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LG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네. 통해서 두루두루 받았습니다. 그리고 LG 관계자들도 이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게 아직 모르죠. 그렇죠? 그런 변수가 조금 있기도 하고 고우석 선수가 뭐 잘못 받아들이면 언제나 만날 이름인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 어떤 식으로 뭐 방향이 정해지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근데 시즌 중에는 제 생각에는 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가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마운드뿐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영경혁 감독이 선발도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타자들이 올라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뭐 사실은 몇 주 전부터 했고요. 일요일은 어제도 다시 한번 꺼내시더라고요. 타자들이 조금 더 해줘야 된다. LG가 뭐 너무 잘하시지만 첫 20경기, 20경기에서는 16승 4패. 승률이 8할이었어요. 그래서 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막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54경기, 54경기에서는 26승 2무 26패 딱 5할 했어요. 플러스 12. 투수 지표가 초반보다 살짝 떨어지기도 했지만 네. 결정적으로 타격 지표의 변화가 컸습니다. 첫 20경기에서는 팀 타율 2할 8푼 1위. 네. 팀 OPS가 0.807이었어요. 둘 다 1위.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타선이 정말. 근데 그 뒤로는 팀 타율이 2할 5푼 9리. 많이 떨어졌네요. 6위까지 떨어졌고요. 네. 팀 OPS는 0.739로 3위인데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중위권 팀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 그걸 뭐 타력으로 지금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영혁 감독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시즌 치르면은 조금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는 경기가 3분의 1 정도고 맞습니다. 맥없이 넘겨주게 되는 경기가 3분의 1.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박빙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얼마나 많이 잡아냈느냐. 그것을 최대치로 올려야 승률 경쟁에서 결국에는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수없이 했죠. 옛날에 히어로즈 감독 때부터요. 네. 근데 LG가 그런 지금 박빙 경기에서 그 뭔가 승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좀 박빙 격을 잡아가는 경우가 그 우승 시즌인 2023년든가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조금 약합니다. 박빙 경기라고 하면 사실은 팽팽하거나 혹은 약간 뒤진 경기를 불펜이 잘 지켜주면서 타선이 역전을 만들어내는 극적으로 잡아내는 경기 이런 경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LG가 첫 20경기 이후로요. 네. 7회까지 뒤진 경기에서는 1승도 없이 1무 22패예요. 사실은 7회까지 뒤진 경기 대부분 팀이 승률이 낮습니다. 뭐 그렇죠. 그건 당연히 거의 뒤졌으니까. 뭐 몇승 못해요. 그런데 1승도 없네요. 그런데 5회까지 뒤진 경기에서는 2승 1무 18패로 뭐 이 또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또 2승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5회까지 뒤진 경기에서 승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초반 리드를 잡지 못하면 경기 후반 뭐 이렇게 뭐 박빙해서 뭐 한두 점 싸움을 할 때 뭔가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적었다는 거죠. 사실 LG 타선이 짜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진 타선이잖아요. 그래서 투고 타자 시대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게요. 네.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 LG 내부에서는 뭐 불펜의 뭐 경쟁력보다는 경기 후반 보면 결국 찬스에서 찬스를 살리냐 못 살리냐 이런 부분이 큰데 결국에는 공격력이 거기서 조금 그 숨통을 열어주지 못했다 이런 내부 분석이 있더라고요. LG가 5회까지 뒤진 경기 2승 1무 18패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롯데는 얼마나 했나요? 그동안? 롯데가 올해 보면은 그 뭐 한 8시까지 8시 반까지는 보면 지겠다 하고 근데 뭐 나중에 보면 뒤집힌 경기가 많잖아요. 있어요. 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개 있고요. 일요일 경기도 삼성과 하는데 6대1로 뒤지고 있다가 한 해 우당탕하더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첫 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성민 선수 매력적인 선수죠. 근데 롯데가 같은 기간에 5회까지 뒤진 경기에서 6승 16패를 했어요. 6승을 했군요. 이게 6승이 굉장히 큰 6승이에요. 그러니까 뒤진 경기에서 1승은
2승 이상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롯데가 지금 뭐 위에 올라갈 수 있고 LG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기회를 거기서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뭐 해석 가능한 것 같습니다. LG 타선의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레이드라도 해야 되나 지금? 예, 뭐 트레이드 얘기는 웬만하면 안 꺼내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전명수 단장은 트 얘기하면 그냥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뭐 모르죠. 뭔가를 또 뭐 준비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아까 근데 이제 뭐 얘기했듯이. 팀 전체 분위기를 확 뒤집을 만한 트레이드가 벌어지기 좀 어렵고요.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LG는 주포가 네. 올 시즌은 오스틴 그리고 문보경 선수인데 핵심이죠. 예, 6월 이후 두 선수가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 오스틴은 타율 2할 2푼 4리 오스틴답지 않은데요. 낯설죠. 어. 예, 그리고 문보경도 2할 3푼 3리. 평범한 모경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중심 타선이 무너지면서 뭔가 승부처에서 뭐 흐름을 가져오는 경우가 줄었고 상대 투수들도 상대 배터리도 쉬워지죠. 예, 상대를 그냥 붙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 6, 7, 8, 9 중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찬스가 예. 올 텐데 맞습니다. 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 찬스에 나와서 어렵게 가다가 주자가 더 쌓이고 한 방으로 대량 득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뭐 상황이 적었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 3년차 오스틴 선수가 LG에는 진짜 복덩이였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오랜 수건을 예, 풀어준. 오스틴 선수와 박동원 선수가 복덩이 듀오다. 네. 예, 2023년에 우승 이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선수가 오스틴 선수가 조금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네. 일요일 제가 한 경기 보고 많이 뭐 이렇게 뭐 결론을 내버리는 분위기인데 이제 과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3타수에 1안타인데 2루타 한 개였어요. 근데 타구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아, 그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본인 타이밍에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오스틴 선수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 네. LG 내부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좀 대화를 해봤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부상 포함해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다 달고 있고 네, 한데 그게 하는 얘기는 조금 더 타이밍을 묘하게 좀 흔들 수 조금 더 있죠. 이렇게 스태미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럴 때면은 보통 스태프에서 그 솔루션을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해봐라, 이렇게 근데 해봐라. LG가 그런데 오스틴을 대하는 그 접근법에서는 그 솔루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가 뭐 솔루션을 받아서 이렇게 뭐 큰 변화를 주고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선수다. 네네네. 이렇게 좀 뭐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스틴 선수가 그 성향상 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스스로 좀 이렇게 풀어가고 해결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고민 많이 하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성격적으로 네. 오스틴 선수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맞아요. 경기 끝나고 본인 인터뷰 시간도 아닌데 기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컴온 하더니 불러서 LG의 외국인 타자 저주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자청하면서 뭔가 이슈를 던져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 보면은 경기장에서 뭐 흥이 남잖아요. 예, 네네. 흥이 넘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안 풀릴 때는 조금 안으로 고민을 많이 하나 봐요. 기술적으로는 박재용 해설위원 이제 뭐 얘기로는 네. 그 뭐가 팔로만 스윙하는 급하게 되니까 이런 모습도 보인다고 뭐 중계 방송에서 뭐가 분석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그 일요일 경기 보니까 타구의 질이 조금 낮았다. 타구의 질 좋아졌고 네. 본인이 흥이 나서 굳이 슬라이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홈으로 들어오면서 헤드 포스트 슬라이딩하고 막 떠가고 들어가면서 좋은 타구 한번 날린다고 해요. 다시 신이 나는 걸 보면은 야구는 멘탈 스포츠고 그런 점이 중요하죠. 예, 오스틴 선수가 곧 돌아오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틴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 오지환 선수도 이제 돌아와서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LG는 홍창기 선수 공백 아쉽지만 네. 오지환 선수가 그 뭐 공수에서 역할이 큰데 그렇죠. 지금 빠져 있는 것 아쉽죠. 근데 네. 오지환 선수가 2군에서 뭐 타격감 조율을 해왔고요. 네네. 정비를 해왔는데 이번 좀 이제 합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베스트 시나리오는 오지환 선수가 5번 타자로 들어서서 해결사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죠. LG가 이제 한덕주까지 돌아오면서 불펜이 안정적이 됐고 예. 그러면 경기 중후반에 딱 한 점, 두 점 이것만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지환 예. 선수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타자고 자 이렇게 오늘 롯데와 LG 중심으로 복잡한
이 생존 지옥 싸움. 예. 지금 뭐 순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니까 하루하루가 살아온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느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용규 기자가 그 오프닝 할 때 몇 강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예. 6강, 5강, 4강 막 하면서 매번 그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7강이 제일 재밌죠. 예. 그래도 뭐 순위 싸움 치열한 게 감독들은 속이 터지겠지만 개막 일날은 10강이었는데 예. 정리하시죠. 제가 올 패는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앞두고 몇 경기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취재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깊이 있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